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대가 바뀌게 되면은 이번에 확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오세훈 씨가 탄핵 대열에 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세훈의 한계인 겁니다. I'm 오세훈 이런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지적 역량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세에 편성하고 불의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왼쪽에 여러분들 따라가는 사람이 많으면 왼쪽으로 뭡니까 개떼처럼 하이에나처럼 멸치떼처럼 갈치떼처럼, 제가 여러분들 어릴 때 어촌에 살았기 때문에 멸치떼가 여러분 몰리게 되면은 거물이 터질 정도로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개떼처럼 멸치떼처럼 하이에나처럼 갈치떼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밀려다니는 겁니다. 이번에 이러면 확 이러면 사회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른다운 어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분 이름이 누구죠? 예, 김형석 교수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적 언어를 이야기하더라도 선거 부정을 찰뚜철미하게 여러분 입을 다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에 입을 다무면은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재언 같은 게 여러분들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의령 선생이 돌아가시면서도 선거 부정 문제에 일체 말씀을 안 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있죠.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의령 선생이나 그다음에 몇 분들 김동길 교수 이런 분들이 말년에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국은 어른이 진짜 없는 나라인 겁니다. 다 여러분들 뭐죠? 그냥 두더지가 돼 가지고 그냥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런 불이익이 씹혀 전부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형석 교수가 무슨 뭐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철학을 이야기하더라 저는 뭐죠? 그냥 개똥철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분 신앙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하늘도 신이 있고 밑에도 신이 있고 정통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100살이 되든 90살이 되든 간에 자기 중심이 없으면은 화려한 언어를 떠들더라도 아무 호소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 중요한 시절에 지도자의 무지는 사회악이고 법치국가의 질서국가를 가리다 좌절했다. 완전히 개똥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개똥철학이죠. 그래서 저는 저를 상당히 사랑하는 것 중 하나가 뭔고 하니까 권위에 대한 명신이 없는 겁니다. 권위에 대해서. 누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누구가 갖고 있는 학이나 누구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누구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 권력 때문에 그걸 맹종하거나 예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예 돈을 가진 사람을 맹종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100살이 되면 철학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맹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 하구나. 예,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 한국 남자들이 하기 어려운 태도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박병원 씨 예, 이분은 장관을 지냈을 겁니다. 오는 대선에서 이기고 싶을 민주당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선거만 하면 다 이기는데 다 그 헛소리 드는 겁니다. 태계학 연구원 이사장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뭐죠. 당신이 부정선거를 다 침묵하니까 당신이 쓰는 글이라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개똥철학이 되는 겁니다.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싶을 민주당에게 이기고 자시고 관계없이 그냥 선거만 하면 민주당이 이기게 돼 있는데 무슨 똥바가지 같은 소리를 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어른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후손들이 지금 여러분 노예가 생겼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런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좀 옳은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무슨 원론이 글게나 그런 쓰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한심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예?
아마 윤 대통령이 임명했을 겁니다. 서울법대 나오고 검찰 출신 지금 법무차관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따위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저는 검찰이라는 것이 거의 개처럼 달리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잡아 넣으려고 검찰하는 짓거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개죠 개. 그게 개지 않습니까 개. 옆에 있는 친구도 공수처 이 양반도 다 검찰 출신들일 겁니다. 이 눈매 보시기 바랍니다. 출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 새끼가 앞으로 뭡니까 부정선거에 연루가 돼가지고 노예가 되게 생긴다. 아무도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진짜 한국 개판입니다. 개판.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개판인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젊은 날 함께 교류했던 사람 저는 거의 안 만납니다. 왜 다 개들입니까? 선거 부정처럼 침묵하고 다 뭡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는 걸 보고 젊은 날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 거의 저는 그냥 얼굴도 안 봅니다. 그냥 앞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살아오면서 그냥 흘러간 시절에 잠시 인연이 있던 사람 정도. 여러분 저는 평균적인 한국 남자 배에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힘든 겁니다. 이 보니까 뭐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51살이네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역사가는 지풀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윤 대통령이 또 차관을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나라가 좌파들이 영구 집권해서 얼마나 어려워질 건데 아무 여러분들 소명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외로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측 내란죄 1구의 동의도 안 해. 내란죄로 어떻게 뭡니까? 법정에서 입장 밝힐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겁난 겁니다. 부정선거 증거를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들 피고가 돼가지고 다 까발릴 거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들 실황 중계 못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윤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분명하지만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필요할 것이다. 전부 다 부정선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내란범이 누구냐 이야기죠. 여야 정치인들 가운데 여러분 내란범이 누구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언론이 썩어도 여러분 조선중앙동아 전부 다 여러분들 절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쓰레기 여러분 언론들인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 돈을 줍니까? 국가와 민족을 여러분 망하게 하는 그런 언론사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냐 이야기죠.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데 무슨 내란을 벌립니까? 내란이 목적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육군참모총장은 내란을 할 수 있겠죠. 왜? 본인이 쿠데타를 일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대통령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데 내란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든지 검찰들이 이런 법을 적용하는 법기술자들 보게 되면 진짜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법기술자의 엄청난 몫을 담당한 겁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서 대통령이 여러분들 내란을 일으킨 거 내란을 도대체 여러분들 나는 법학 교육을 안 받았지만 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식선 그 안에서 이런 해석이 될 건데 내란을 이름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내란을 어떻게 일으키냐 그걸 내란범으로 어떻게 묶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선중앙동아는 절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문도 아닙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지금 동아일보 이런 데 사설들 찔리는 거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타락을 했을까.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알고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전부가 여러분들 거짓의 자식이 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만 살다 가는 나라가 아니지 않냐 이야기죠. 우리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야기. 어려운 시절에 나라를 일으킨 선대들이 자기들만 여러분들 생각 안 하고 다음에 자식 세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은 선거 부정을 어떻게 저지릅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세계 역사에서 10년 이상 전국적인 차원의 이름들 부정선거를 선거 사무를 담당한 인간들이 이름들 주도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범죄 사실이 전부가 다 드러났는데 그거를 여야 정치인과 판사 검사 언론인들이 합심해가 여러분들 그거를 일어난 것을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분들 행패를 뿌리는 그런 나라도 없을 겁니다. 조선민족은 참 악랄합니다. 그래서 북한이란 별종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게 여러분들 조선민족의 특성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